차기 정부 출범을 위한 인수위 구성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선 기간 쏟아졌던 공약들이 앞으로 인수위를 통해 다듬어질 텐데요. 윤석열 당선인이 약속한 제주 공약 가운데 지역 현안과 경제 분야 등의 공약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제주대학교 회계학과 김동욱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선 교수님께서는 이번 대선 결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이번 대선은 이제 후보자의 어떤 정책 비전이라든지 능력이 선택사항이 아니었고요. 아마도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느 대선보다도 네거티브에 대한 선거 전략들이 서로가 난무했었고요. 그다음에 남녀, 그다음에 세대 간의 그 어떤 갈라치기 같은 그러한 그 선거 전략으로 있어서 조금 이제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주도의 어떤 투표 성향을 보면 소위 그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조직력과 또 제2공항 이슈에 관련된 그러한 그 도민들의 그 표심이 나타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단지 걱정스러운 것은 이런 것이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까지 영향을 미쳐서 또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이 선거 기간 제주를 찾아와서 이제 약속한 핵심 공약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관광청을 신설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 공약은 어떻게 보십니까?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 사실은 이제 윤석열 후보가 제시한 공약 8개 중에 한 가지고요. 사실은 다른 공약들은 기존에 했던 그 공약하고 거의 중첩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관광청을 우리가 제주도에 유치한다는 것은 아마 학계에서는 잠깐 이야기 나왔던 이야기인데 관광청을 할 수 있으면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일본에도 관광청이 있고요. 태국, 싱가포르, 이 동남아시아 웬만한 국가들은 관광청을 갖고 있어서 관광산업을 이제 육성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제주도에서 관광청이 중앙본청으로 만들고 그것이 제주도의 유치가 될 수 있으면 상당히 제주 관광산업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기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실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현실화된다면 그 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네. 지금 사실은 이제 우리 중앙부처의 관광을 담당하는 부서가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네. 그 약칭으로는 문체부라고 그러죠. 그런데 관광이 빠져 있거든요. 우리가 약칭으로 얘기하는데 그리고 또 제일 관광이 뒤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전국 단위로 봤을 때는 관광 산업을 주요 산업으로 인식을 하고 있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또 예산도 봐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전체 1년 예산이 한 6조 9천억이 됩니다. 그중에 20%만 관광에 관련된 그 예산이 이제 배정이 되거든요. 그만큼 전국 단위에서 이 관광 산업에 대해서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주도가 관광이 1번지고 그랬을 때 또 우리나라가 관광 산업을 또 핵심 산업, 주요 산업으로 인식을 하게 된다고 그러고 그것을 관광청을 만들어서 제주도에 유치하게 되면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한국관광공사도 있고 제주관광공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칫 옥상옥 기관이 되지 않을까라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예, 그런 우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광청 자체가 소위 관광공사라든지 또 제주도에 있는 제주관광공사 그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는데 충분히 역할을 분담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JDC가 원래 태생할 땐 서울에 본사를 뒀다가 제주도 오면서 좀 더 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됐던 그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관광청이 들어와서 전체적인 어떠한 거시적인 경제 정책 그리고 또 재원들을 또 제주도에 투입이 된다고 그러면 또 역할 분담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제주도 관광 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의 플랫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제2공항도 조속히 착공하겠다라고 했고 또 초대형 크루즈가 접안이 가능한 그 신항만도 건설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형 인프라 사업들이 핵심 공약에 포함이 됐는데 이 공약들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거는 이제 사실은 19대 대선 때도 나왔던 공약입니다. 19대 대선 때 문재인 후보가 그때 이야기했던 것이 조기 제2공항 완공, 또 조기 신항만 완공, 그 공약상을 냈었거든요. 이게 다시 또 나타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주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그 소위 말해서
그 제주도의 관광과 또 물류 인프라를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단지 우리가 제2공항이라는 것이 지금 도민들이 갈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뭐 제2공항이냐 아니면 기존 공항을 확충이냐라는 관점에서 어떻든 공항 인프라가 확장이 돼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국민 소득 수준이 높아가면 당연히 이제 건강에 관련된 그러한 그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이 되겠죠. 물론 이제 이야기들은 우리가 공항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대담할 때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로는 뭐 10년을 보고 계획을 세워야 되고 공항은 30년을 보고 내세워야 되는데 앞으로 남북이 교류가 되고 또 이렇게 갔다 올 수 있다 그러면 아마 제주도 공항의 역할은 더 필요하다. 이제 공항이 이제 마지막 공항으로 지낸다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2,500만 명 제 인생 버킷리스트가 소위 개마공원에 함흥에 가서 개마공원 트레킹하는 게 꿈이거든요. 그럴 때 사실은 다른 거 기차 타고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은 남북이 북한하고는 더 많은 공항 교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30년, 50년을 내다본 좀 더 편안하고 또 제주도민도 편안하게 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제주가 양적 관광보다는 이제는 좀 질적 관광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흐름도 있고 KBS가 정기적으로 이제 조사하고 있는 뭐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많은 도민들이 이제는 환경에 대한 중요성에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와는 좀 상충되지 않나 싶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양적 관광하고 질적 관광의 그 소위 서로의 상생이 필요하다.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다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질적 관광이라는 개념은 이것이 제공되어지는 게 아니라 소득 수준이 높아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런 질적 관광을 요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 30년 전에 관광 패턴을 보고 지금의 패턴을 보게 되면 소득 수준이 높다 보니까 관광객, 수요자들이 그걸 요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질적 관광을 뭐 수요를 제한해서 가격을 높여서 질적 관광이 되는 게 아니라 소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질적 관광이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아울러서 양적하고 질적 저희도 경제를 우리가 고민한다 그러면 당연히 질적하고 양적은 서로 대립되는 게 아니라 같이 가야 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충이 아니라 상생의 저는 개념으로 그렇게 가야 생각하고 된다라고. 있죠. 왜냐하면 질적 관광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소위 시장 원리에서 수요자들이 그걸 요구하고 있다고요. 지금도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 보면 고급 호캉스라고 그래서 저희도의 고급 호텔들을 다 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수요자들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일부러 우리가 질적 관광을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양적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같이 가야 되고 제주도 경제가 관광이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양적과 또 경제 성장을 위해서라도 제가 볼 때는 양적, 질적을 한꺼번에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 당선인의 그 핵심 제주 공약 중에 산업과 관련해서 자율주행차 거점 도시, 또 글로벌 드론 도시 등 제주의 미래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과거를 좀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00년 초반에 제주특별자치구가 출범하면서 다음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때 즐거운 실험이라는 명목하에 한 10년을 운영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제주도민들이 많이 기대를 했고 그에 대한 반개, 전후방 산업들이 좀 뭔가 좀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10년 만에 철수가 됐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인적 인프라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한계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과연 그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인적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느냐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SK가 용인에 반도체 공장을 만든 이유가 소위 창원보다는 용인을 선택한 이유가 결국은 그런 사람들은 배후에 소위 말해서 어떠한 정주 공간이 잘 되고 교육 이런 것들이 돼 있는 도시를 선택하거든요. 그래서 꿈은 좋지만 한 번은 시도를 해보지만 또 인적 재원을 우리가 교육, 양성시키는 그런 것까지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은 지금 윤석열 후보가 내놓은 공약 중에서 지금 제주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공약은 뭐라고 보세요? 지방 분권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특히 지방 자치 재정에 관련된 것들이 별로 없거든요. 이재명 후보는 물론 이제 포괄적이지만 지방 자치라는 말은 언급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질 않아 있는데 뭐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인수위원회에서 지방
지역 발전 균형연 김병준 우리 국민대 교수님이 그 위원장을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네. 제주도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잘 반영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내놓은 공약 중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공약은 뭐였을까요? 물론 이제 제일 먼저는 이제 제2공에 대한 갈등이 빨리 이제 마무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하든 안 하든 지금 이게 벌써 문재인 5년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것들이 지금도 되지 않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제주 사회 갈등 요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해서 좋은 해안을 갖고 아마 그 정책적인 전략적인 뭘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인수위 기간 그리고 네. 대통령을 취임하고 난 이후에 네. 그 제주가 새 정부를 어떤 논리로 설득을 해야 지금보다 더 폭넓은 제도적 지원 또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인수위원회 제주 전 지사 원희룡 지사가 기획위원장으로 들어가 있고 또 제주 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킨 당사자인 김병준 그 국민대 명예교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주도 현실을 누구보다도 많이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정말 필요한 그러한 사항들을 소위 말해서 소통 창구는 어느 지역보다도 아마 역대 우리가 인수위원회를 꾸리면서 이렇게 좋은 채널을 가질 수 있는 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정말 필요한 것들을 그런 창구를 통해서 뭔가 현실화될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인 그러한 정책들이 좀 나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자, 그러면 뭐 끝으로 더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예, 뭐 그 어떻든 간에 이번에 대선이 끝나고 계속해서 또 이런 공약들이 또 다음 대통령 후보가 또 공약상으로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예, 보면 예전에 있는 공약을 보면 거의 재탕 감탕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공항하고 뭐 4차 산업 계속해서 이어진 이야기들이거든요. 좀 새로운 아젠다들이 다음 대선에 나왔고 이건 좀 마무리가 앞으로 5년 동안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갈등도 좀 이제는 줄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심으로 나타난 것이 결국은 제2공항에 대한 것이 지역적으로 분명히 나타났거든요. 이것들을 좀 더 아우를 수 있는 좀 더 많은 또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